안녕하세요. 자녀교육 정보 채널 드림맘입니다. 곧 소아 청소년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꼭 알아두시면 유용할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들의 백신 부작용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리고 백신 부작용에 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곧 12세에서 17세의 소아 청소년이 이제 접종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 아이를 맞춰야 될까, 안 맞춰야 될까, 안 맞히자니 불안하고 또 맞히는 부분도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아들의 심각했던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서 회복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보다 안전하게 백신 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해 봤는데요. 이제 누구나 그렇듯이 우리가 타이레놀이나 이부프로펜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막상 너무 심각하게 자신의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너무 당황이 돼서 그런 거 다 잊어버리게 되고 굉장히 큰 실수들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다행히도 아들이 수차례 이제 응급실을 다니면서 이제 처방을 받게 되고, 그리고 13일 동안에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을 이제 잘 극복하고 이제 20일이 지나면서 약간의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수차례 병원을 다니고 응급실을 다니면서 느낀 점은, 대학병원들조차도 백신 증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알지를 못하고, 그리고 가능한 백신 부작용이라는 말씀을 좀 언급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사실 의사 선생님들도 최선은 다하시지만 이런 경험들 처음이신 경우도 많고, 또 이런데 얽히게 되면 좀 복잡한 문제가 생기다 보니 그런 언급을 좀 회피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웠던 건 새벽이든 오후든 응급실을 가게 되면 백신 부작용 환자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9월 10날 1차 화이자 백신을 아들이 맞았어요. 사실 10대와 20대가 어떤 생기는 증상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루 이틀 사이에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괜찮아지려나 보다, 별 문제 없나 보다 생각했는데, 이제 그 3일차 되는 오후부터 갑자기 소화가 안 되고 체한 느낌이 든다고, 컨디션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따주고, 그리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흉통 같은 것 때문에 무서워해서 진통제와 그리고 안정제를 줬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도저히 소화가 안 돼서 그 다음날 내과를 갔더니 초음파 검사를 해보시고 식도염이라는 처방을 내려주신 거예요. 근데 의외로 병원에서는 이게 화이자 백신의 부작용이라 얘기를 하지 않고 식도염 처방을 내려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걸 이제 복용하고도 계속 호전이 되지 않아서 이틀 뒤에는 새벽에 복통으로 응급실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흉부 엑스레이, 심전도, 체열 검사 모든 걸 다 했지만 백신 의심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통이 있고 심장은 쪼이듯이 아파오고 이런 게 계속되었는데요. 도저히 안 되어서 다시 병원 응급실에 가게 되었어요. 응급실에 갔더니 동일한 검사를 또 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쪽에서는 맹장이 의심이 된다는 거죠. 위가 부풀어 오르는 증상 중에 이게 맹장하고 너무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런 검사를 했던 다른 지인이 검사를 너무 검사만 하다가 좀 더 중증으로 가게 된 케이스를 봤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백신을 이겨낼 수 있는 이제 힘을 가져야 되는데, 아들이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서 체중이 5kg 이상이 빠졌고 계속 검사만 하다가 죽겠다라는 아들의 얘기 때문에, 일단 이제 거기 검사를 멈추고 소염 진통제, 그리고 식도염 처방약과 영양제, 그리고 링거를 맞고서 퇴원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약을 계속 먹으면서 상태가 좋지 않으면 영양 주사도 맞고, 잘 걸을 수도 없으니 어지럼증 약까지 다시 추가로 처방을 받고 나서 13일 이후부터는 조금씩 차도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흉부를 압박했다가 두통이 왔다가, 그리고 복부로 통증이 왔다가 하는 걸 왔다 갔다를 계속 하다가 20일 차부터는 약간의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이제 정신이 없어서 병원을 쫓아다니다가 보면 아들이 살기만을 바라고 뭐 병원비에 대해서는 신경 쓸 겨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보니까 진료비 보상은 어떻게 받는 거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최근에 신설된 백신 보상 절차가
굉장히 간소화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쉬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이제 해당 보건소에 연락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진료 받으신 곳이나 또 대학병원 같은 데에서 의사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백신 이상 증상을 질병관리부에 신청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거기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담당자분께서 신청해 주시는 거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알아두셔야 하는 게 개인 병원에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당황하시고 부담을 가지세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좀 날카로운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경험을 해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가능한 대학병원이나 응급실을 가시고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는 이제 부작용 환자들이 워낙 많이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전화로도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이 백신 부작용 신청을 해 주시고요. 접수를 의사 선생님께 하시고 나면 해당 보건소에서 저희와 또 이제 병원으로 연락이 가고요. 그러고 나면 진료비 영수증 그리고 신분증 기타 몇 가지 필요한 것만 이제 서류를 이제 제출하고 나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니 여러분들도 만약에 백신 부작용으로 병원을 가셨다면 이렇게 쉽게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창밖에 비가 엄청 오네요. 이 비가 끔찍한 코로나 다 씻어내서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치료제도 개발되었으니 그날이 곧 오겠죠. 여러분 자녀가 안전하게 백신 접종하시고 보상 문제도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라면서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